우리나라를 벗어나 외국으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하게는 의도치 않게 자신도 모르는 순간 범죄에 연루되어 버리기도 하지만 언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난처한 상황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해서 다르진 않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해외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수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해외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는 정말 범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화 차이와 언어 소통 불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도 있는데요. 공항에서 짐이 많아 힘들다며 행선지가 같으니 가방을 대신 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다가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되거나 자신의 짐을 잠시만 맡아달라는 부탁에 짐을 보관하고 있다가 의심을 받고 체포되는 경우죠.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 한국인들의 성향을 범죄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해외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의 25%가량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이는 양호한 것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억울하게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실제 한국인 한지수 씨는 온두라스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1년 반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고, 양현정 씨는 인신매매 혐의를 받고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었죠. 우리나라의 법이 미치지 않는 외국인만큼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이 내린 판단을 존중하고 처분을 기다려야 하지만 문제는 많은 한국인들이 감옥 생활 중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해외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 중에는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영사와의 면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언어가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홀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고문 등 비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대부분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교도관이 한국인 재소자에게 인종차별이나 인격 모독 발언을 한 경우 해당 교도관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을 정도로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처우가 좋고, 일본에서는 질병을 앓고 있는 한국인 재소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제외하면 가혹행위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중국에서는 꾸준하게 한국인 재소자에 대한 고문이나 폭행 등 인권유린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공안당국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잡아떼고 있는데요. 노동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교도관으로부터 구타당했다. 중국인 수감자와 다퉜다가 교도관이 전기봉을 양쪽 다리에 사용해 졸도했다. 체포 과정에서 중국 공안 수사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등 많은 한국인 재소자들이 여러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있지만 중국 공안은 한국 정부의 사실 확인도 거부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해당 사건을 신고한 한국인 수감자가 변호사와 상의 후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오기도 했죠. 중국 공안의 관리하에 있는 한국인 재소자가 사실을 말하기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20년에는 중국 감옥에 갇혀 옥살이를 하고 있던 아들과 1년 만에 전화통화를 한 부모가 아들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는 내내 아들이 횡설수설하며 이상한 말을 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에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중국 교도소에서 전기 고문과 폭행 등 인권 유린을 당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것인데요. 이에 외교부가 중국 측의 사실 확인을 요청해 현지 공관의 담당 영사가 직접 아들을 만났지만 그는 부모의 신고와는 다르게 인권 침해를 당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했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었죠.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중국 공안의 감시 때문에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국제범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들이 자국이나 해외에서 경찰에 검문을 당할 경우 한국 면허를 제시하며 한국인인 척을 하기도 하고, 어눌한 말투로 어설프게 보이스피싱을 일삼던 중국인 범죄자들은 이제는 한국인 조직원을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인신매매 천국이라고 알려진 중국이 오히려 한국을 범죄의 진원지로 몰아가기도 하죠. 중국발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한국인들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국제적 비난을 피하려는 것인데요.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한 3단계이고
일본은 2등급, 우리나라는 비교적 양호한 1등급인데도 중국인들은 뻔뻔하게도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말을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는 중국인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을 뉴욕포스트 등 많은 외신들이 보도함에 따라 세계적 화제가 되어 한국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우기 바빴던 많은 중국인들에게 망신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갔던 중국인 리 씨가 누군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기절한 채 캄보디아로 납치당한 것이었는데요. 리 씨를 납치한 조직은 그에게 보이스피싱과 같은 인터넷 범죄에 가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리 씨는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고, 그러자 그들은 리 씨의 몸에서 피를 뽑기 시작했죠. 7차례에 걸쳐 피를 뽑혀가며 리 씨는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그에게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가 기력을 잃어감에 따라 조직의 감시가 소홀해졌던 것이었죠. 그 틈을 노린 그는 곧장 탈출하여 캄보디아의 중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당시 리 씨의 몸에서는 수많은 바늘 자국과 멍이 발견돼 많은 중국인들이 캄보디아에 분노했고, 이 같은 믿기 힘든 사건에 중국 언론은 물론 해외에서도 해당 내용을 보도했죠. 하지만 리 씨가 입을 연 순간 중국인들은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조직 구성원은 중국인들이었다. 이어 리 씨는 자신 말고도 납치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가 7여 명이 넘었으며 피를 다 뽑고 나면 목숨을 잃은 채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죠. 한국이 인신매매 관련 범죄의 근원지이고 중국인들은 피해자라고 믿고 있던 많은 중국인들이 충격을 받는 순간이었는데요. 이외에도 한국인인 척 사기를 치던 중국인이 적발되어 한국을 비난하던 중국인들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도 있습니다. 8천억 원 가치의 기업을 운영하는 한국의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던 중국인 남성 탕 씨는 자신을 한국인이라 속인 채 중국인 여성과 아이를 낳고 3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그가 덜미를 잡힌 것은 중국에서 부동산 업자에게 집을 팔 것처럼 굴며 수백만 원 가량의 돈을 빌리고 각종 선물과 식사를 대접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집을 보여주기를 미루고 집 주소가 계속 바뀌는 것에 이상함을 눈치챈 부동산 업자가 공안에 신고한 것이죠. 신고를 받은 중국 공안이 탕 씨가 머물고 있던 호텔에 들이닥쳐 그를 체포하려 하자 그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권 번호 등 신상 정보를 묻는 공안에 그는 자신이 9살에 한국을 떠났고 현재는 영국 국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중국 여성을 속여 결혼과 출산까지 하고 사기를 치고 다니려고 했다는 소식에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죠. 하지만 이후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그는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을 비난하기 바빴던 중국인들은 이번에도 역시 충격을 받았는데요. 탕 씨의 아내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보러 가자고 말해도 남편이 항상 가진 이유를 대며 일을 미루긴 했지만 나중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유산으로 상하이에 호텔을 마련해 이곳에 나와 아이를 데려왔다고 말하며 아직까지 남편이 한국인이 아니란 것이 믿기지 않고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죠. 그러면 해외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